안녕. 아침에는 얼굴이 붓지? 하하. 지금은 어저께 한 거 이렇게 우리 매일매일 외우는 거 있잖아. 이거 복습하고 공부 시작할 거야. 우리 방금 전까지 카톡 했지? 그냥 3번씩 읽을게. 공시법, 필지의 성립요건 6가지. 소목동 연등축, 소목동 연등축, 소유자의 동일. 소목동의 소는 소유자의 동일. 목은 지목, 용도 지목의 동일. 이 용도 지목의 소목동 연등축 할 때 목은 지목, 용도 지목의 동일. 소목동, 동은 동일 할 때 동일. 지번 부여 지역의 동일. 지번 부여 지역의 동일 할 때 지번 부여 지역의 동일 할 때 그리고 소목동, 소는 소유자가 동일. 목이 뭐였더라? 방금? 지목. 용도 지목의 동일. 소유자가 동일. 필지의 성립요건, 한 필지의 성립요건. 땅 하나. 이거의 성립요건은 한 필지의 성립요건은 소목동 연등축,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그리고 지목이 용도가 동일하고, 소목동, 지번 부여 지역의 동일. 지번 부여가 동일하고, 소목동. 그 다음에 토지가 연접할 것, 토지가 붙어 있는 것. 가운데 수로를 두고 양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한 필지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토지가 연접해 있을 걸, 소목동 연접해 있을 걸, 등은 등기 여부의 동일. 소목동 연등 할 때 등은 등기 여부의 동일. 축은 축척의 동일. 오케이. 소목동 연등축. 필지의 성립요건, 소목동 연등축.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소목동. 뭐지? 뭐야? 지번 부여 지역의 동일.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이 동일하고, 지번 부여 지역의 동일. 지번이 동일하고, 소목동 연이 뭐지? 연접하고. 땅이 연접해 있을 걸. 소목동 연이 연접해 있는 땅. 소목동 등기가 같이 있을 걸. 같을 걸. 소목동 연등 축척 변경이 축척의 동일. 축척의 동일. 등기 여부의 동일. 토지가 연접. 지번 부여 지역의 동일. 지목의 동일. 소유자의 동일. 6개. 소목동 연등축. 이따 저녁에 또 외워보자. 그 다음에 양입지에 대한 요건. 이거 공시법의 양입지에 대한 요건은 지목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랑,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랑 지목이 대랑, 그 다음에 10% 초과. 이렇게 3개만 일단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 어쨌든 양입지에 대한 요건 3가지. 지목이 대, 면적 10% 초과, 330제곱미터. 그다음 민법은 그냥 어제 양이 너무 많은데 복대리만 하나.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복대리의 소멸사유,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그리고 복대리인이랑 대리인이 똑같아. 소멸사유는 똑같거든, 둘이서. 둘이 똑같아. 3가지인데, 소멸사유는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렇게 3개. 아니구나.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3가지.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이나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이 있고, 그 다음에 복임 행위의 철회가 있어. 그 다음에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거는 본인의 파산 있고, 이거는 뭐
학계로는 조세 정책 적었거든. 읽을게. 탄력성과 기울기에 따른 조세 부담의 효과. 조세 부담이 작다, 조세 부담이 크다. 비교해서. 조세 부담이 작은 거, 대체재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조세 부담이 작다.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다.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 부담이 작다.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조세 부담이 작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조세 부담이 작다. 조세 부담이 큰 거. 선택의 폭이 제한될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조세 부담이 크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 고전학파의 관점. 고전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 이므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토지세는 전가되지 않으며 토지세는 모두 토지 소유자, 즉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세는 사회적, 경제적 후생 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므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토지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가치세고 지주의 몫인 지대는 불로소득이므로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별표 3개야. 그리고 어제 본 거 오늘 또 바로 복습하니까 그걸 기억나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 동영상 어제 도시군 기본 계획 문제풀이 한 거는 업로드가 됐는데 관리 계획은 업로드가 실패됐어.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거가 안 됐어. 근데 내가 올리고 바로 내 핸드폰에 지웠거든. 그래서 없어. 도시군 관리 계획 문제풀이가 없어. 나중에 다시 풀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근데 여기 요약집이 있네.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 군수가 신청하는 거고, 또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국토부 장관은 직접 입안한 거나 개발 제한 구역이나 시가와 조정 구역. 이렇게 3개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은 발생 시기가 중요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리고 기득권 보호에 대해서도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 사람은 관계없이 계속 시행할 수 있어. 별도의 인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예외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고시 1부터 계속 시행 가능. 고시 1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시행이 가능하대. 지형 도면의 작성 고시. 작성은 이반권자가 하고 고시는 결정권자. 그리고 시장은 대도시 시장 제외하는 그 시장이고, 그래서 이 시장 또는 군수는 지형 도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제외. 이거 제외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형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30일 이내에 받고. 그 다음 순서가 타당성을 검토. 특광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정비한다.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한다. 이렇게. 복습은 끝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남해란 화이팅!